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불광동에 사는 40대 초반 여성이에요. 전 삼형제 중 맏이한테 시집을 갔어요. 제가 맏며느리기도 하죠. 그런 저는 시부모님의 사랑보다는 질책을 많이 받았어요. 이유는 형편이 좋지 않아 대학교를 나오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였죠. 남편은 Y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온 재원이었어요. 그런 남편과 결혼하기까지 얼마나 시련과 고난이 있었는지 몰라요. 남편은 시부모님이 운영하는 사업체를 물려받고 일하다가 지금은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공부를 하고 있죠.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생활비를 남편에게 타서 쓰다 남편이 공부한다는 이유로 시부모님이 저희에게 생활비를 주시곤 했죠. 그때부터 무시가 날로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가뜩이나 고졸인 저를 무시하기 일쑤였는데 남편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자 더욱더 무시하기 시작했죠. 저 하나 잘못 들어와서 남편이 변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었죠. 일 잘하던 애가 갑자기 왜 그러니? 네가 부추긴 거 아니야? 아휴, 속상해 정말. 장남이라고 하나 있는 거 회사라도 이어받게 하려고 했는데 뭐가 그렇게 싫은 건지 하여간 너희 부부 정말 마음에 안 든다. 내 말이 틀려? 여자 하나 잘못 들어오면 집안 자체가 망가진다더니 딱 그 짝이야. 너 만나기 전까지 고분고분하던 애가 왜 갑자기 안 하던 반항을 하는 거냐고. 어머니, 그게 무슨 저 때문이에요. 민섭 씨가 본인이 하고자 하는 꿈이 있어서 그런 건데 그냥 응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동안 다 어머니 뜻대로 이 사람 살아왔잖아요. 이번엔 좀 믿어주세요. 그래도 본인 꿈이 있다는데 안 그래요? 응원? 참나. 하나밖에 없는 장남한테 내가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었는 줄 알아? 결혼부터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된 게 없어. 장남이라고 내가 얼마나 기대가 컸는데 어떻게 지 동생들보다도 못하게 사냐고. 동생들이 뭘 배우겠어? 에휴, 참 속상해. 시어머니는 결혼부터 장남 인생이 꼬였다고 늘 누누이 말했어요. 애초에 반대하는 결혼을 했던 저였기에 결혼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었지만 남편 회사 문제로 어머니는 저를 탓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더 괴로운 결혼 생활이 되었죠. 남편은 옆에서 그런 저를 안타까워했지만 사실상 생활비를 벌지 못했던 남편이었기에 저를 위로해줄 뿐 별다르게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죠. 하지만 웬만해서 그냥 좋게 넘어가자는 주의였기 때문에 시어머니의 넋두리도 그러려니 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미안하다. 내 욕심에 너까지 힘들게 해서. 어려서부터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어. 맞지도 않는 경영학과 가서 회사 물려받으라고 무조건 강요하시는 부모님. 유일하게 내 마음대로 했던 게 결혼이었는데 그런 너한테 짐을 준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오빠가 하고자 하는 꿈 꼭 이뤄. 어머님한테 생활비 덜 탈 수 있게 내가 일자리라도 알아보든지 할게. 아름이는 어쩌고. 한참 손 갈 때 아니야? 나 때문에 너만 고생하는 것 같네. 내가 다 보장시켜줄게. 걱정 마. 조금만 힘내자. 전 최대한 시부모님에게 생활비를 타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일자리를 알아보았죠. 제가 취직한 곳은 마트였어요. 일당도 셌었고 풀타임이 아닌 파트타임으로 잠깐씩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아이가 있던 저로서는 아이도 돌봐야 했었거든요. 그렇게 아이 어린이집을 보내고 나면 아르바이트를 하였고 조금이나마 가정에 보탬이 될 수 있었어요.
그나마 이렇게 번 돈으로 시부모님께 도움을 덜 받을 수 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엔 생활비 안 받겠다는 거냐? 아니, 뭔 놈의 배짱으로 생활비를 안 받겠대? 없는 게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저 취직했어요, 어머니. 이제 생활비 안 주셔도 돼요. 민섭 씨 퇴직금이랑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아유, 퍽도. 꼴랑 100만 원도 못 버는 거 아니니? 고졸이 취직해봤자지, 안 그래? 그러니까 얘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고졸 여자애를 데리고 와서 결혼을 추진한 거야? 뭐 하나 믿을 구석이 있어야 말이지. 어머니, 고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어머니도 고졸 아니신가요? 형편이 어려운 건 죄가 아닌데 도대체 몇 년째 고졸 얘기를. 뭐? 너, 나 고졸이라고 무시해? 너 때랑 나 때랑 같니? 나 땐 고등학교만 나오면 대단한 거였어. 알겠어? 아유, 또 열뻗치게 하네. 행여나 너랑 나랑 같다고 생각 말아라. 난 네 시아버지도와 이렇게 사업 일으킨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시어머니는 본인도 고졸 얘기를 듣기 싫어하면서 늘 저에게 고졸 타령을 해대며 그렇게 저를 깔아뭉개셨죠. 시댁에만 오면 늘 작아지는 제 자신이었지만 그래도 남편 하나만을 믿고 시작한 결혼 절대 후회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어요. 남편은 저에게 참 다정했고 늘 저를 걱정해주는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전 남편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늘 옆에서 응원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죠. 남편도 회사를 나온 뒤부터는 거의 집에서 내놓은 자식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은 남편과 저를 제일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동생들이 결혼을 한다며 차례차례 동서들 사람들을 데리고 왔더라고요. 한눈에 봐도 곱게 자란 사람들 같더라고요. 저와는 차원이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곱게만 자랐지 뇌는 거의 비어있는 상태더라고요. 얼마나 얄밉고 인성이 별로인지 정말 힘든 나날들이었죠. 어머, 내가 이렇게 보상받는구나. 아주 제 꼴 보기 싫어서 힘들었는데 이제 나한테도 격에 맞는 며느리들이 생겼어. 어머님, 제가 어머님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는 며느리가 될게요. 걱정 마세요. 다음번에 제 갤러리에 놀러오세요. 그림 한 점 선물 드릴게요. 갤러리 구경하시고 제가 운영하는 숍에 오셔서 옷도 한 벌 빼가시고요. 저희가 어머니 지극히 모실게요. 저희만 믿으세요. 어머, 내가 이렇게 호사를 누려도 되는 거야? 어머, 너무 고마워라. 이렇게 마음에 드는 며느리들이 들어오니 내 기가 산다. 동서들은 시어머니의 비위를 잘 맞추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시어머니에게도 저런 며느리들이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동서들은 시어머니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진 않더라고요. 절 얼마나 무시하던지 결혼하면서부터 많이 느꼈어요. 아무런 걸림돌 없이 결혼을 한 시동생들은 마음의 여유가 넘쳐났고 동서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들이 시집을 온 그 다음부터 어머님의 차별이 더욱더 심해졌죠. 아마 차별을 당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현실인지. 하지만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곳은 없었어요. 시어머니도 이때다 싶었는지 오히려 독설이 더 심해졌고요. 그런 시어머니 옆에서 동서들은 매번 웃으며
저를 비웃기 일쑤였었죠. 하지만 언젠가 꼭 갚아주리라 늘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얘, 너넨 좀 앉아 있어라. 얘 첫째야, 물 좀 떠와라. 애가 왜 이리 빠릿빠릿하지 못해? 여기서 누가 하니? 네가 해야지. 동서가 물쪽이랑 더 가까운데 꼭 저한테 시키시네요, 어머님은. 물만 갖다 드리면 돼요? 아님 휴지도 갖다 드려요? 뭐야? 내가 지금 너 일부러 부려먹는다고 시위하는 거냐? 어쩜 말을 해도 꼭 이렇게 얄밉게 한다니 너는? 생각하는 것도 꼭 꼬여 있어. 아니 딱 봐도 누가 하니 여기서? 귀하게 자란 애들이 하랴? 네가 해야지. 넌 이러려고 내가 그나마 허락한 거야. 어머님도 참 말씀 곱게 하시네요. 동서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전 그냥 느낀 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동서들도 엉덩이 붙이고 앉지 말고 좀 나서서 거들지.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노는 사람 따로 있나? 아무것도 모르면 와서 배우던가. 어머, 형님. 저희는 평일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머님이 밥 먹으러 오라고 하신 건데 꼭 그렇게 시키셔야 속이 편하세요? 아우, 정말. 뭐 형님 시집살이에 무서워서 어머님 내오기나 하겠어요? 안 그래, 동서? 맞아요. 무슨 어머님보다 더 무섭다니까.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신 건지, 아님 분간을 못 하시는 건지. 원래 무식한 자가 용감하다던데. 형님 보면 딱 그 짝이라니까요.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 하신다니까. 웃겨 정말. 뭐라고 했어? 배운 게 없어서 무식하다고? 지금 말이면 단 줄 알아? 동서는 위아래도 없는 거야? 동서야말로 왜 이렇게 무식해? 예, 됐다. 아주 불한컵 떠오라고 했다가 이 사단이니? 그만해. 하여튼 몇 년째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곤 없다니까. 동서들에게 아무리 말을 해도 시어머니가 미워하는 당사자는 저였기 때문에 동서들은 기고만장했어요. 고작해야 부모 잘 만나서 곱게 자란 것뿐인데 동서들은 무슨 뭐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런 동서들은 시어머니는 항상 감싸주기 일쑤였고요. 저에게 아무리 얄미운 소리를 해도 어머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셨어요. 그 정도로 절 무시하셨죠. 아마 무시당해 본 사람은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일인지 아실 겁니다. 그렇게 무시 속에서 지내온 나날들이었어요. 저희 딸아이조차도 시댁만 가면 눈치를 봤으니까요. 엄마, 괜찮아? 맨날 할머니네만 가면 엄마 혼나잖아. 나 할머니네 가기 싫어. 맨날 엄마 혼만 내고 가기 싫단 말이야. 아니야. 엄마가 할머니 말을 잘 못 들어서 그런 거니까 우리 아름이는 그런 생각하지 마. 알겠지? 그런 말 하면 못 써. 싫어. 맨날 할머니는 엄마한테 화내고 작은 엄마들이 엄마 무시하고 나 할머니네 정말 가기 싫어. 아빠한테도 말할 거야. 딸아이조차 제가 할머니에게 혼만 난다며 가기 싫다고 애써 말했죠.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던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전 시댁만 다녀오면 집에 와 참았던 울음을 토해내었죠. 그런 남편은 늘 저에게 미안해하는 게 일상이었고요. 속상한 나날들이었어요. 정말 지친다. 어머님 매번 그러시는 거 나도 아는데 진짜 지쳐. 동서들까지 깡그리 날 무시하잖아. 내가 무슨 이 집 봉이야?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 미안하다는 거밖에 없네.
나까지 변변치 않아서 네가 무시당하는 것 같아. 이제 알았어? 당신이 회사만 잘 다녔으면 어머님 덜 하셨을 거야. 당신 회사 그만둔 것도 다 나 때문 일이잖아. 기다려. 자기 다 보상받게 해줄 테니까. 진짜 미안해. 이제 엄마네 자주 가지 말자. 갈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어떻게 안 가? 주말마다 오라고 전화가 그렇게 오시는데 이젠 동서들까지 불러서 일부러 나 무시하시는 것 같아. 아름이가 할머니네만 가면 나만 혼난대, 알아? 그 정도로 당신 엄마가 날 이렇게 무시한다고. 진짜 지친다. 정말 자존심 상해. 내가 엄마한테 알아듣게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그만 울어. 나 하나 때문에 너까지 이게 뭐야. 미안하다, 정말. 남편은 본인이 어머님한테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고 하였고, 어머님은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몰라도 한동안 잠잠했죠. 어머님이 잠잠하니 한동안 살만했어요. 오히려 시댁에 안 가게 되니 차별받는 소리도 안 들을 거고 동서들이랑도 마주칠 일이 없으니까 제가 기분 나빠할 만한 일들도 없었죠. 하지만 그런 것도 잠시 조금 잠잠하다 싶었던 어머님은 또다시 호출하기 시작했어요. 호출 내용도 가지가지였죠. 밥 좀 해라, 전구 좀 갈아라, 욕실 슬리퍼 좀 사와라 등등 말도 안 되는 것들로 불러대기 시작했어요. 넌 내가 전화 안 하면 아주 코빼기도 안 비치는구나. 애 아범한테 뭐라고 했길래 아범이 그렇게 나한테 쌍심지를 켜? 오랜만이네요, 어머님. 그동안 바빴어요. 일도 그렇고.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오늘 무슨 날도 아닌 것 같은데. 뭔 일이 있어야 부르니? 콩나물밥 좀 해라. 아줌마, 오늘 쉬는 날인데 콩나물밥이 너무 먹고 싶지 뭐야. 네가 좀 해. 달래간장까지 만들어서. 이따 애들도 오기로 했으니까 떡갈비도 좀 굽고. 내가 뭐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니? 지금 저 밥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어머니, 저도 바쁜 사람이에요. 동서들이랑 같이 식사하고 싶으시면 밖에서 드시던지. 굳이 저까지 불러서 요리 시키는 저희가 뭐예요? 정말 기분 나쁘네요, 어머니. 너무하세요. 제가 밥순이도 아니고. 아니, 너, 이 시애미가 하라는 게 그렇게 못마땅해서 지금 입이 대빨 나온 거야? 아니,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했으면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 안 그래? 네가 그런 것도 안 했으면 왜 내가 널 이 집에 들였겠니? 생각이란 걸 좀 하고 살아라, 알겠어? 시어머니는 또 한 번 절 깔아뭉개셨고 그날 동서들이 들이닥쳤죠. 역시나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본인들 사는 얘기하기 바쁘더라고요. 동서들과 시어머니는 그런 쪽에서 죽이 척척 잘 맞았거든요. 셋의 얘기를 듣고 있는 게 어찌나 유치하고 웃기던지. 시동생들이 죄다 시댁의 돈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동서들은 강남 초역세권에 살면서 누릴 걸 다 누리고 살았어요. 물론 집이 잘 사는 것도 있었지만 동서들은 언제나 부자였다는 듯이 늘 가난한 저를 깔아뭉개는 맛으로 살아가는 것 같았죠. 아니, 형님네는 그럼 어디 사는 거예요? 저희가 강남 초역세권이잖아요. 아무래도 아주버님도 그쯤 사신 것 같은데 단 한 번도 마주친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했어요. 형님네는 어디 살아요, 어머님? 어머님네 근처 사나? 아니면 다른 곳? 저기 변두리 어디 산동네 산다고 사는 것 같더라. 저 결혼을 내가 얼마나 반대했는데. 그래서 결혼하고
집도 자기들이 알아서 구한 거야. 뭐 산동네 빌라 어디 산다는 거 같던데. 나도 그 구질구질한 데 안 가봐서 모르겠네. 쟤한테 물어봐라. 쟤가 더 잘 알지. 우리 민섭이가 좀 착하냐? 동정심에 쟤랑 결혼한 거지? 아마 쟤 아니었으면 지금쯤 더 잘 나갔을 거야. 다 물려받으란 회사도 물려받으면서 처가댁독도 볼 수 있었겠지. 몰라. 난 쟤네는 아예 포기했어. 아들 녀석도 아들이니까 참는 거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라고는 없어서. 아휴. 어머, 우리 아주버님 로맨티스트네요. 그렇게 반대하는 결혼하고 지금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사시는 거 보면. 그들은 제가 사는 곳까지 비웃으며 말했어요. 참다 못한 남편이 한마디 하더라고요. 남편의 한마디로 인해 시어머니는 또 노발대발 제 탓을 하셨지만요. 남편이 화를 내니 동서들은 입을 다무는 신용을 하였죠. 그래도 제 화는 좀처럼 사그라들 줄 몰랐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고 화가 나던지 이때 제 마음이 이 집에선 절대 내가 대접받을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아무리 노력해도 어머님은 절대 날 알아주시지 않겠구나 말이에요. 마음이 텅 비워지는 순간이었죠. 나도 그냥 남처럼 살아야겠다고 결심도 했고요. 아, 엄마, 그만 좀 해요. 결혼한 지가 이제 7년인데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그럼 재수 씨들이 아름이 엄마 어떻게 보겠어요? 그리고 회사는 제가 간둔 거니까 더 이상 이 사람한테 그만 좀 하세요. 그리고 재수 씨들, 부모 잘 만나서 좋은 집에 시집와 강남 초역세권 사는 거 알겠는데 그렇다고 손윗사람 무시하는 거 좀 아니지 않나요? 예의 좀 지켜주세요. 마지막입니다. 아, 얘는 내가 뭐라고 했다고 지금 이러는 거니? 거봐. 이게 다 여자 잘못 들여서 네가 이렇게 편한 거잖아. 안 그래? 그동안 참고 산 거예요. 제가 장남이라 엄마 기대에 충족시켜드리려고 참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 좀 하세요. 아이고 억울해. 우리 아들 누가 이렇게 망쳤니? 도대체 그렇게 착하던 내 아들 어디 갔어? 괘씸한 것. 어미한테 네가 감히? 남편이 대신 화를 내주었기 때문에 어머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제 분은 덜 풀리긴 하였죠. 전 이대로 있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어요. 마트 말고 조금 저의 커리어를 쌓을 수 있게끔 말이에요. 고졸이어도 꼭 취직을 잘해서 너희 코를 납작하게 해주리라 하면서 이것저것 모든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시험 보는 것마다 합격을 할 수 있었어요. 피나게 노력한 것도 있었고 딸아이에게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었죠.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가고 전 여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대학도 안 나온 저지만 저 혼자 이렇게 육아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이루어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더라고요. 남편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르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뭐하고 다니냐며 타박하기 일쑤였어요. 그래도 제 자신이 무언가 할 수 있다는 행복감에 깊은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뭘 하고 다니길래 연락도 통 안 되고 코빼기도 안 비치는 거야? 아줌마 쉬는 날엔 좀 와서 청소도 하고 하라니까. 바빠요, 저도. 어머님이 모르시겠지만 할 일이 많아서요. 동서들 불러다가 청소시키세요. 굳이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 어머님도 저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으시잖아요. 그렇게 좋아하는 동서들 불러다가 하면 어머님도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저 말하는 꼬락서니. 귀한 딸들 데려다가 시집살이 시킬 일 있니? 네가 해야지. 걔네들이 이런 걸 어떻게 해? 저도 저희 부모님한텐 귀한 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시키시려거든 도우미 아주머니 한 분 더 쓰시던지 하시라고요. 이 말씀 전해드리려고 온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바빠서 못 올 것 같으니까 제가 오기 전에 전화 드릴게요. 그럼 갈게요, 어머니. 아주 통쾌했죠. 어머님은 어이가 없던지 말문이 막히셨고 저 역시 아주 통쾌한 하루였어요. 제가 굳이 이 집에 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 저 싫어하는 어머님에게 굳이 좋은 모습 보이려 애쓰지 않아야겠다고도 다짐했거든요. 이렇게 질러놓고 나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맺혀있던 화병이 가라앉듯이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둘째 동서가 아기를 낳는 날이 다가왔어요. 또 한 번 어머님과 동서는 제 속을 긁어놓았고 절 가정부 취급하는 어머니와 동서에게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그냥 저를 부엌대기 가정부 취급하는 것 같았거든요. 어머님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동서까지도요. 얼마나 황당하고 화가 나던지. 너 마트 알바 그만둬라. 아직도 마트 아르바이트 하고 다니니? 그것보다 시급 더 많이 쳐주고 보너스도 넉넉히 주는데 내가 소개하마. 네? 아니요. 마트는 이제 그만 다니고 취업해볼까 생각 중이었어요. 아름이도 어린이집 갔다가 미술학원 다녀야 해서. 제가 시간이 좀 널널해졌거든요. 생각해 주셨는데 괜찮아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해주셔도 돼요. 설마니 굶겠어요, 어머니? 뭐 고졸이 그렇게 좋은데 들어가겠니? 그냥 내가 소개해주는데 아무 말 말고 들어가라니까. 너한테 딱이야. 아니요. 어떤 일인진 모르겠지만 제 일은 제가 알아서 구해볼게요. 마음 안 써주셔도 돼요.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이 무슨 일 소개해 주시는 줄 알고 이렇게 거절하세요? 아휴, 아니, 저 아기 낳았잖아요. 이제 아기 좀 봐주셨으면 해요. 수고비는 넉넉히 드릴 거고, 뭐 모르는 산후도우미 쓰는 것보다 형님이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안 그래요? 저도 부리기 그래야 편하죠. 동서, 지금 뭐라고 했어? 산후도우미? 아, 지금 장난해? 동서가 알아서 봐. 아줌마를 구하든 말든 나보고 애보라고? 아니, 너한테 딱이지. 이상한 데 들어가서 월 200 꼴랑 받을 바엔 작은 애가 얼마나 신경 써주겠니? 남도 아니고 애나 봐. 네 특기잖아. 어머님이 보세요, 그러면. 어머님도 고졸이잖아요. 어머님한테도 딱이에요, 산후도우미. 안 그런가요? 아, 가정부도 아니고 진짜. 뭐야? 이게 아주 셈이 머리 꼭대기에서 날 무시하려 들어? 내 고졸 때랑 너 고졸이랑 같니? 이게 진짜? 이제 하다하다 동서애까지 보라는 어머님의 말에 정말 자존심이 상했어요. 전 그렇게 어머님에게 질러버리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 집구석 어떻게 해서든지 복수하겠다는 심정 하나만으로 이를 부득부득 갈았죠. 이 집은 적당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돈으로 저렇게 사람 밥으로 만드는 건 우스웠거든요. 전 집으로 와 남편에게 모든 사실을 말했고 남편은 저와 같이 분노에 떨었죠. 아, 엄마 진짜 너무하네. 재수씨도 그렇고. 당신 자존심 많이 상했겠다. 내가 가만두지 않을게.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 이렇게 무시당해야 해? 나 진짜 당신 어머니 다신 안 보고 싶어.
동서들도 마찬가지고 결혼하고 싶다고. 그 맘 잘 알겠어. 진짜 미안해. 나도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엄마라고 계속 그렇게 넘어갔는데 진짜 아닌 것 같아. 남편과 전 그렇게 서로를 다독이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죠. 남편도 더 이상 부모님에게 휘둘리지 않겠다고 다짐했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시댁에 정말 가기 싫었지만 시어머니 생신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족끼리 또 모이는 날이 되었어요. 전 안 가려고 했지만 동서들이 돌아가면서 전화를 해대더라고요. 어머님 생신을 이렇게 넘어갈 거냐는 둥 말이에요. 형님, 이번 어머님 생신 잊지 않으셨죠? 그래도 형님이 오셔야죠. 어머님 생신인데 저희끼리 어떻게 보내나요? 우린 나중에 따로 가든지 할게. 작은 동서랑 재밌게 보내면 되잖아. 꼭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도 아니고 말이야. 어머, 우리 형님이 오셔야죠. 큰며느리가 있어야 진정한 어머님 생신이죠. 안 그런가요? 꼭 오셔야 해요. 다신 그들의 얼굴을 보는 것이 끔찍했지만 그래도 며느리 할 도리는 다 하자 생각하고 마음을 고쳐먹게 되었어요. 아무리 미워도 어머님 생신만 좋게 넘기자 이런 생각으로 말이에요. 저희 가족은 어머님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어머님네 가면서 마음을 먹었죠. 다신 무시를 못하게 해주겠다 하고요. 어머님네 도착했을 때 동서들이 깔깔거리며 절 맞이하더라고요. 형님네는 산동네라 그렇게 오래 걸리나? 전화한 지가 언젠데 이제 오세요. 저희 아까부터 와 있었어요. 어머, 형님은? 저희같이 강남 한복판에 사는 사람들이랑 같겠어요, 형님네가? 그 정도는 감안하셔야지. 안 그러나요? 아, 맞다, 맞아. 형님네는 저기 어디 산골 구석에 산다고 했나? 그럼 같이 출발하더라도 오래 걸리겠네. 수고하셨네요. 그래, 마음대로 그렇게 짓거려. 재밌겠지. 가진 건 돈밖에 없는 너희들이 나를 깔볼 수 있는 게 그런 것밖에 더 있겠어? 어머, 형님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님, 저희 명절도 다가오는데 언제 몇 시에 모여야 할까요? 아, 맞다. 명절 때 형님이랑 우리랑은 딴 날로 모여요. 아무래도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는데 저희도 친정은 가야 하지 않겠어요? 계속 형님네만 기다릴 수도 없고 그냥 다른 날에 모이는 게 좋겠어요. 형님네는 전날에 와야 하니까 시간이 잘 맞죠? 아유, 명절엔 너희 집들 가거라. 우리는 어차피 음식은 다 얘가 할 거니까 굳이 안 와도 돼. 명절 다 끝나고 천천히 와도 돼. 그네만 전날에 와서 전 부치고 음식 장만하거라. 뭐 얘네가 할 줄 아는 게 있겠니? 곱게 자라가지고 송거운 것 좀 봐라. 안 그래? 시어머니의 말 같지도 않은 말과 동서의 무시 발언에 드디어 저는 폭발하고 말았죠. 정말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저희의 큰 비밀을 터뜨리기로 했어요. 제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 동서들은 놀래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하던지. 내가 누군지 알면 감당 못할 텐데. 민섭 씨 세무 공무원 붙었어요, 어머니. 그리고 전 세무사 자격증을 다 취득한 상태이고요. 일단 동선의 갤러리부터 민섭 씨가 세무조사 들어갈 거야. 아주 불법 천지던데? 그 다음엔 작은 동선의 편집숍도 켤 거고. 아, 아버님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민섭 씨 말로는 아주 불투명하게 운영한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데. 두고 보세요. 저 고졸이고 없이 산다고 무시하셨죠? 민섭 씨 세무공무원 준비할 동안
전 세무사 준비했어요. 아주 거뜬해요. 이제 어떡하실래요? 아니, 무슨 갑자기 세무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갤러리가 얼마나 투명한데, 안 그래요? 웃기지 마요. 그래? 현금 누락이 굉장히 많던데. 현금 신고 안 한 것들. 그리고 세무공무원한테 현금도 먹였다며? 조사하면 다 나와. 아니, 형님. 저는 그나마 둘째 형님보다는 덜했잖아요. 제발. 그리고 전 늘 어머님한테 심한 것 같다고 말씀도 드렸거든요. 입 다물어. 너도 똑같아. 여기 안 그런 사람 있니? 방관하는 아버님도, 날 쥐잡듯 않는 어머님, 그리고 날 무시하는 너네 둘. 다 용서 못해. 너네는 말로는 안 되지. 그래서 그냥 박살내기로 마음 먹었어. 오늘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역시 너흰 안 되겠네. 제 말이 끝나자 모두 경악을 금치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고소한지. 남편도 저를 따라 한마디 거들더라고요. 얼마나 맺힌 게 많았는지. 회사 물려받으라고요? 그렇게 비리로 똘똘 뭉쳐 키운 회사를 제가 물려받길 바라신다고 하셨죠? 절대 싫어요. 전 정직하게 살 겁니다. 그래서 세무공무원이 된 거고요. 다들 법적 처벌 각오하세요. 아름엄마 무시하셨죠? 두고 보세요. 그리고 이제 첫째 아들 없는 셈 치세요. 이제 저도 절연 선언합니다. 절대 안 봐줄 거예요. 다들 이제 조사 과정에서 만나죠. 여보, 가자. 그렇게 남편과 저 딸아이는 밖으로 나왔고 통쾌하게 웃었어요. 그 표정을 사진으로 찍어놨어야 하는데 얼마나 고소하던지. 남편은 말 그대로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고 가족이고 뭐고 하나도 봐주지 않고 작사를 내더라고요. 전 개인 세무사로서 남편이 필요하다는 자료들을 전부 공유해 주었고요. 시댁부터 시작해서 동서둘은 줄줄이 세금 폭탄을 맞았죠. 중간에 어머니께서 한 번만 봐달라고 전화도 오고 문자도 왔지만 제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아주 단칼에 말해버렸어요. 하지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리셨는지 무릎은 끝끝내 꿇지 않으시더라고요.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그렇게 전 복수에 성공했어요. 정말 고소했죠. 예, 네가 민섭이 설득 좀 해서 좀 막아줘라. 아니 갑자기 너네 이러는 법이 어딨니? 사람 그렇게 놀래키는 것도 가지가지지. 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싹싹 비세요. 동서들이랑 같이. 그렇게 무시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봐달라는 말이 나와요? 우습네요. 너 정말, 아주 이 시애미를 끝까지 이겨먹어야 되지? 어쩜 그리 잔인하니? 우리 아들까지 철연시켜놓고 네가 무사할 줄 알아? 하나도 안 무섭네요. 안 무사하면 어쩔 건데요? 동서들한테도 연락 좀 그만하라고 전해주실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아끼는 동서들이 구질구질하게 번갈아가면서 왜 이렇게 연락을 해대던지. 그렇게 무시하던 사람들 맞나 싶은 것이 얼마나 웃기는 줄 알아요? 제가 이렇게 비웃자 시어머니는 분이 안 풀리는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묵은제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세무조사를 잘 끝내고 지금은 본인 일에 아주 만족하며 지내고 있어요. 저 역시도 고졸이지만 그 어렵다던 세무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은 개인 사무실을 냈고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하니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시댁과 동서들은 세금을 두드려 맞고 어찌나 억울해하던지. 둘째 동서는 아예 편집숍을 내놓았고 첫째 동서의 갤러리도
세금 폭탄 이후로 손님들 발길이 뚝 끊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시댁이 운영하는 회사는 세금을 10억 넘게 두드려 맞고 시어머니가 절 가만두지 않겠다며 벼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기던지. 그리고 저희는 아예 시댁과 절연했습니다. 남편 또한 어렸을 때부터 불법 천진 가족회사를 요절내고 싶어 했었고요. 남편에게 부모와 인연을 끊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동안 저희가 당하고 무시했던 일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지 한 번에 절연을 하였고요. 지금은 시댁 쪽엔 발걸음도 안 한답니다. 저희끼리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 정말 세상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자존감도 올라가고 절 무시하는 사람도 없고 말이죠. 시댁과 인연을 끊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지금은 너무 잘했다는 생각만 들어요. 그리고 버르장머리 없는 동서들의 버릇도 고쳐줬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뿌듯하던지 제가 세무사가 되고 많이 느꼈어요. 정말 사람 앞일은 절대 모르는 거라고 말이죠. 여러분들도 당장보단 앞날을 생각하며 힘내서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제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봄이 오기 시작하면서 결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희도 이번에 시댁 식구 중에 신우가 결혼식을 진행했었어요. 그런데 예식장에 제가 들어서자마자 시모가 한바탕 난리가 났었어요.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고개를 갸우뚱 했었죠. 저에게 뭐 하는 짓이냐고 갑자기 끌고 가시더니 비상계단에서 삿대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시모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가 결국 저도 한마디 하게 되었는데 본인의 잘못은 인정하고 계셨는지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습니다. 시모와 제가 마찰이 생기게 된 이유는 작년 가을에 저희 동생이 결혼식을 하게 되자 시모가 평소에 자주 만나시던 계모임 회원 12명의 분들과 함께 오시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축하해 주시는 것까지는 좋았어요. 결혼식은 많은 분들이 와주실수록 좋은 거니까요. 그런데 시모가 12명의 계모임 회원분들과 웨딩홀에 마련된 뷔페에 들어가시는데 좀 당황스러운 말을 꺼내시면서 회원분들을 안내해 주시길래 시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던 저는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시모는 그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죠.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니? 내가 지인들 공짜밥 먹을까봐 그러는 거야? 너는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건데? 지인들이 이상하게 쳐다보고 있잖아.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명부에는 작성도 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식사권부터 달라고 화부터 내시니까 제가 좀 당황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너, 내가 누구야? 축의금 안 낼까봐 걱정하는 거야? 올해 동생 결혼식이라고 무상으로 밥 먹을까봐 엄청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데 시애미가 지금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냐고. 내 지인들이 먼 길 와서 시장하다고 하니까 먼저 식사권을 달라고 한 건데 그걸 불만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는 아직까지 내 성격 모르는 거니? 우리 식사 끝나면 내가 축의금 따로 걷어서 줄 테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가서 네 동생이나 잘 챙겨라. 오늘같이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대충 둘러보니까 먹을 만한 음식도 별로 없더구만. 내 지인들이 조용히 음식만 먹고 간다고 했으니까 식 끝나면 나한테 찾아와라. 시모는 저를 통해 축의금을 건네주시겠다며 화를 내셨는데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분이 좋지는 않았었죠. 다른 분들께서는 축의금을 내신 다음 명단에 이름을 작성하시고 식사권을 받아 가시는데 시모는 무조건 식사권부터 달라며 결혼식장에서 화를 내셨습니다. 그 모습에 당황한 저는 시모에게 침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이미 기분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불만을 털어 놓으셨어요. 저도 많이 당황스러웠던 게 다른 가족분들도 절차대로 잘 따라와 주시는데 시모는 지인분들을 식당으로 밀어넣고 식사권을 달라고 화부터 내시는 건 저희 집안을 무시하는 행동이라 기분 좋은 동생의 결혼식 날 얼굴이 붉어지고 말았었죠. 결혼식 날 식당에서 소란이 일어나자 주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점점 더 일이 커지자 남편이 달려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려 하자 시모가 목소리를 높이면서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더니 시애미한테 축의금 안 냈으니 밥도 먹지 말라고 했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으시곤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려 하셨어요. 저도 그런 시모의 돌발 행동에 너무 놀라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데 남편이 시모에게 다가가 진정시켜 드리면서 계모임 회원분들이 계신 쪽으로 모셔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시모는 그제서야 진정하시더니 제가 꼭 잘못한 것처럼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고 계셨어요. 남편은 시모의 말을 한참 동안 들어주었고 진정되지 않을 것 같았던 상황은 겨우 마무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회원분들과 웃고 떠들면서 식사를 즐기셨는데 남편이 저에게 다가와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일단 시모의 기분을 맞춰줘야 한다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고생 많았다며 한숨을 내쉬었네요. 남편도 시모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계신지 알기 때문에 한 번뿐인 제 동생의 결혼식을 무사히 끝내고 싶었는지 최대한 좋게 풀어나갔습니다. 남편한테는 너무 고마웠었지만 예식장 식당이 시장 한복판도 아니고 많은 분들께서 와주신 자리에 시모와 계모인 분들은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웃고 떠들며 음주 가무를 즐기셨어요. 그런 시모와 회원분들의 개념 없는 행동들이 다른 분들의 얼굴까지 붉어지게 만들었지만 시모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렇게 위태로웠던 동생의 결혼식이 끝나고 이것저것 정신없이 도와주고 있는데 시모와 회원분들은 술이 머리끝까지 취하셔선 비틀거리시며 예식장을 빠져나가려 하셨어요. 좀 전에 저에게 했던 말을 잊으셨는지 그냥 가려 하시길래 직접 가서 축의금을 달라고 하기에도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남편이 시모한테 달려가 멈춰 세우더라고요. 그리곤 시모와 회원분들의 축의금에 대해 여쭤보며 남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와서 축하해줬으면 된 거지. 무슨 축의금을 달라는 거야? 너는 엄마한테 축의금 달라는 말이 나오니? 내가 지금 그럴 위치가 아닌 거 모르는 거 아니잖아? 엄마, 제 결혼식도 아니고 저제가 결혼하는 건데 지킬 건 지키셔야죠. 지금 얼마나 많은 피해를 줬는지 알아요? 저제 시댁에서 언짢으실 정도로 엄마가 오늘 지인분들과 술 먹고 노래 부르면서 춤까지 추시다가 넘어지셔서 술병까지 깨트리고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도대체 여기가 누구를 위한 자리인 거죠?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는데요. 한두 분도 아니고 12분이나 데려오셨잖아요. 그리고 엄마가 식사 끝나면 나를 축의금 챙겨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내 지인분들 보는 앞에서
엄마한테 큰 소리 치는 거야? 네가 엄마한테 보이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축의금을 줄 수는 없을 것 같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끼리 더 조심해야 된다는 거 모르세요?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시려는지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요. 너, 지금 내 아들 믿고 주둥이를 나불거리고 있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내가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내고 싶을 것 같니? 나중에 따로 받아가라. 사돈, 지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제 딸 결혼식 축하해 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망치려고 오신 건가요? 아까부터 멀리에서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이건 도가 지나친 행동 같은데요? 그냥 축하만 하시고 가시는 것도 아니고 계모인 회원분들 죄다 데리고 오셔서는 식당에서까지 난리를 치셨으면 어느 정도 미안한 마음은 있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초대되지 않는 분들까지 모시고 오셨으면 기본적으로 해야 될 도리는 하셔야죠. 제 입으로 축의금을 달라는 말을 사돈께 꺼내야 되는 제 입장은 어떨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면 양가 집안 분위기 안 좋아지는 거 뻔히 아시면서 정말 답답하게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하실 건가요? 막말로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도 아니고 저희는 전혀 즐겁지도 않고 사돈의 생각 없는 행동들 때문에 제 딸의 한 번뿐인 결혼식 기분 좋게 마무리하지도 못했다고요. 사돈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마 되지도 않는 축의금 지금 당장 주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시모는 술 취한 모습으로 인상을 찌푸리시며 저희 엄마를 노려보셨어요. 사람들이 점점 저희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했고 시모를 바라보는 시선이 많아지자 축의금을 주겠다면서 1층에 있는 ATM 인출기에서 돈을 좀 찾겠다며 내려가셨습니다. 그때까지도 시모를 믿고 있었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으시길래 남편이 1층으로 내려가 확인을 해봤는데 시모는 이미 자리를 떠난 상태셨어요. 남편은 그날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왔고 동생은 어색한 미소로 괜찮다고 했었지만 시모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었어요. 남편은 저희 가족에게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고 남편이 대신 축의금을 내겠다고 하자 엄마는 거부를 하셨어요. 시모에게 직접 축의금을 받아야겠다면서 조만간 시댁에 한번 들리겠다고 화를 억누르시며 상황을 종료시켰습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 가족 전체가 시모의 행동에 당황스러웠었죠. 그렇게 동생의 결혼식이 끝난 뒤 집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시모 때문에 화가 진정이 되지 않아 몇 번이나 전화를 했었지만 시모는 통화조차 하고 싶지 않으셨는지 핸드폰의 전원을 꺼놓은 상태였어요. 남편은 그날 시모 때문에 얼굴을 들지도 못했다면서 집에 돌아와 술을 먹으면서 원망 섞인 말을 늘어놓았고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 또한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댁에 찾아가지 않았지만 지방에서 일을 하시던 시부는 동생의 결혼식 때 참석을 하지 않으셔서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는데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에 미안하다면서 저에게 시모와 계모인 분들의 축의금을 대신 계좌로 보내주셨지만 남편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며 시부께서 보내주신 돈을 들고 주말에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방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축의금 때문에 제가 이렇게까지 화가 나게 될 줄 정말 몰랐어요. 빨리 나와 보세요. 아유, 그만 좀 뭐라고 해라. 귀청 떨어지겠다.
너희 아빠가 며느리 통장으로 돈 보냈다면서. 그럼 된 거 아니야? 즐거운 주말에 서로 얼굴 붉혀야 되겠어? 엄마가 처제 결혼식 날 처신만 똑바로 하셨어도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지는 않았겠죠. 엄마의 행동이 아버지까지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 모르세요? 처음부터 축의금 내실 생각 전혀 없으셨던 거죠? 개인 모임에 참석하신 분들은 잘못됐다고 전혀 인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엄마랑 똑같이 행동하실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고 오려고 했었지. 인원수만 채워주는 게 어디니? 축의금 낼 생각이었으면 그렇게 많은 회원들 데려가지도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도 난리를 치니까 어쩔 수 없이 축의금을 주려고 했는데 한 명당 5만 원이라며. 그럼 나까지 포함해서 65만 원인데 그 큰 돈을 나 혼자 어떻게 내니? 그래서 도망치신 거예요? 식사는 하셨는데 돈은 내고 싶지 않아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보이신 거네요. 제 결혼식이었다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텐데 이건 제 동생 결혼식이었다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까지 동생 얼굴을 못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아버님께서 제 통장에 입금해 주신 100만 원 돌려드릴게요. 저희 가족한테 제대로 사과하시고 어머님께서 최대한 빨리 모든 걸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지 않고선 안 좋은 감정만 계속해서 쌓일 뿐이라고요. 시모는 제가 불만을 털어놓자 입을 꾹 닫으신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축의금 하나 때문에 서로의 감정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지만 시모는 끝까지 축의금을 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다면서 축의금은 자기가 대신 주겠다며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남편은 시모를 바라보며 그동안 살아오면서 그날 시모의 행동에 너무 큰 실망을 했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시모와 차라리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덜 상처받게 되는 방법 같다며 평생 후회해도 소용없다면서 아들 얼굴 볼 생각하지 말라고 시댁을 뛰쳐 나갔습니다. 시부가 화를 내는데도 시모는 미동조차 없길래 저도 더는 용서해 드릴 마음조차 남아있지 않아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시모와의 인연을 끊어버리게 되었고 더 이상 만날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저희 부부는 때 되면 시부와 따로 만나 외식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시모와 마주치게 될 상황들을 최대한 만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런 관계가 오히려 저와 남편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아 마음이 한결 편했었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시모와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신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신우는 저와 관계가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순조롭게 대화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신우도 워낙 바쁜 삶을 살고 있어서 얼굴 볼 시간이 거의 없는데 저에게 전화를 한 이유는 좋은 사람이 생겨서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며 몇 달 전에 제 동생이 결혼식을 올렸을 때 예식장은 어땠는지 이것저것 물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주말에 시댁에서 얼굴 좀 볼 수 있냐고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직접 만나서 대화하길 원하길래 제 동생 결혼식 날 시모가 어떤 일을 저질렀는지에 대해 처음 설명을 해주면서 시댁에는 가지 못할 것 같다며 저희 집에서 만나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신우도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던 터라 많이 당황스러워 했었죠.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했던 신우는 그때 당시 해외에 출장 중인 상태라
제 동생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상태였었죠. 그렇게 며칠 뒤 신우가 저희 집에 와서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걸 이것저것 물어보며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시모가 신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미니야, 언제 올 거니? 엄마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온다고 하지 않았어?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 거야? 저녁 준비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 지금 오빠 집에 잠깐 들렸어요. 결혼식 문제 때문에 물어볼 게 있어서 대화하다 보니 시간이 좀 길어지긴 했는데 이제 다 끝나서 들어가려고요. 네가 거길 왜 가? 결혼식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엄마한테 물어보면 되는 거지. 빨리 집으로 곧장 와라. 엄마가 걔들이랑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거 모르니? 저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충 들었어요. 엄마가 잘못했지 뭐. 계속 이런 식으로 안 좋은 관계 유지할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식 올리게 될 텐데 서로 웃으면서 봐야 하지 않겠어요? 제 결혼식까지 망칠 생각은 아니죠. 여기서 엄마 집 멀지도 않은데 몇 달 동안 얼굴 안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 출발할 거니까 가서 좀 더 얘기해요. 엄마가 하루빨리 모든 걸 해결을 해주셔야 제가 웃으면서 결혼식을 끝마칠 수 있죠. 서둘러 갈게요. 신우도 시모가 잘못한 점에 대해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고 하루빨리 저희와의 관계를 회복하길 원하고 있었습니다. 신우 결혼식 날 서로가 얼굴을 붉히며 만나는 건 좋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서둘러 안 좋은 감정을 털어내길 바라고 있었죠. 시모는 집에 와서 얘기하자며 전화를 끊으셨고 신우는 자기가 알아서 잘 해결하겠다며 서둘러 시댁으로 출발했어요. 그렇게 한참의 시간이 지난 뒤 그동안 한 번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고 계셨던 시모가 저에게 전화를 하셔서는 동생의 결혼식 날 저지른 행동들에 대해 처음으로 사과를 하셨어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만큼 저희도 분노했던 감정이 어느 정도 가라앉았던 터라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신우의 결혼식 날 서로 얼굴을 마주하게 될 텐데 그때도 얼굴을 붉히면 신우까지 시모와 안 보고 살겠다는 말이 나올까봐 그런 불행들이 다가오는 게 싫으셨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먼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좋게 풀 수 있었고 더 이상은 일을 크게 만들지 않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남편은 엎드려 절받기 같다며 신우 결혼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억지로 전화한 것 같다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사람 사는 인생 언제까지 인연을 끊고 살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좋게 해결 보는 게 모두에게 이득일 것 같아 그냥 넘어가기로 했었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신우의 결혼식이 당일로 다가오면서 저희는 남편과 함께 예식장 안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정신없이 결혼식 준비 진행을 도와주고 있었는데 저를 본 시모가 일그러진 얼굴로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며 다짜고짜 저를 비상계단으로 끌고 갔어요. 너 지금 나한테 복수라도 하는 거야? 저 많은 아이들은 뭐야? 왜 쟤들을 데려온 거냐고? 여기가 무료 급식소도 아닌데 고원생들을 데려오면 결혼식장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보는 눈들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같은 날 꼭 일을 만들어야 되겠어? 내가 이번 결혼식 끝나면 그때 못 줬던 축의금 주기로 했었잖아. 저는 복수 같은 그런 생각 전혀 한 적 없는데 어머님이 뭔가 찔리시는 게 있으시니까 이렇게 예민한 반응을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저만 온 것도 아니고 원장님도 함께 오셨다고요. 문제될 거 하나 없는데 왜 이렇게 민감하신 거예요? 쟤들은 정상적으로 살아온 애들이 아니잖아. 부모도 없는 상태에서 결혼식에 함부로 들이면 내 딸 이미지가 어떻겠냐고. 중요한 결혼식 망치지 말고 아이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내쫓아라. 결혼식이 무슨 애들 장난도 아니고 저렇게 우르르 몰려다니면 괜히 쓸데없는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거라고. 네가 당장 내쫓지 않으면 내가 애들 끄집어내서 밖으로 쫓아내 버릴 거다. 알겠니? 그리고 저런 애들은 평소에 고가의 음식을 접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음식을 먹기도 전에 전부 다 거덜낼 게 뻔하다고. 원장이라는 사람한테 길 건너편에 패스트푸드점 많으니까 가서 햄버거나 하나씩 사 먹으라고 돈 몇 푼 지어주고 보내버려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주 깽판을 놓을 거니까 내 딸 결혼식 망치지 않으려면 애들은 조용히 내보내는 게 좋을 거야. 고아들이라고 자랑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예식장에 20명이나 데리고 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생각이 없으니까 평소에도 욕을 먹는 거라고. 결혼식 끝나고 너한테 주겠다던 축의금은 없었던 일로 해야 되겠다. 너 때문에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얼마나 큰 줄 아니? 내가 발로 걷어차서 내쫓기 전에 서둘러 처리해야 될 거다. 저는 시모가 왜 화를 내고 계신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을 내지 않겠다는 것도 아니었는데 시설에서 자란 아이들이라고 무조건 내치려는 행동들이 저로서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었죠. 시모는 다시 저를 데리고 식당에 가만히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손가락질을 하며 당장 내쫓으라고 저에게 지시를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남편은 급하게 달려와 무슨 일인지 물어보자 보육원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을 결혼식장에 데려왔다며 남편한테 화를 내고 있었죠. 남편도 같이 후원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 시모를 최대한 좋게 설득시키면서 흥분을 가라앉히게끔 노력했지만 시모는 점점 더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어요. 난감한 저희는 일단 시모를 진정시키기 위해 식당에 앉아있는 아이들을 밖으로 불렀는데 음식을 나르고 있던 원장님이 무슨 일이냐며 저희한테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대충 설명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모가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원장님을 강하게 밀쳤고 중심을 잡지 못하신 원장님은 뒤로 심하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어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는 뭐 하시는 거냐고 화를 내며 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식장 안에 있던 분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았고 한 아이가 넘어진 원장님을 보면서 울음을 터뜨리자 20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한꺼번에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 하나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상황은 심각하게 흘러가게 되었고 결국 신부 대기실에 있던 신우까지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결혼식에 차질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울고 있는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급하게 뛰어오더니 어떻게 된 거냐며 저에게 물어보길래 시모의 행동에 대해 설명을 하자 신우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 모습에 시모는 당황하고 있었어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에요?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아냐고요. 엄마는 왜 항상 멋대로 행동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으면 일단 상황 파악을 하시고
저한테 물어보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몸이 먼저 움직여야 되는 거냐고요. 엄마 밀치신 분이 보육원 원장님인 거 알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른답지 못한 행동을 하셔야 했어요?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제가 데려오라고 오빠한테 부탁한 거예요. 저도 꽤 오래전부터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있었다고요. 제가 결혼하니까 앞으로 자주 얼굴 못 보게 될 것 같아 제대로 된 밥이라도 한 끼 먹이고 싶어서 아이들 좀 데려와 달라고 부탁한 건데 그게 뭐가 잘못됐어요? 뭐라고? 아니, 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난리를 치지 않았겠지. 저는 그런 것도 모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며느리 너는 나한테 진작 설명을 했어야지. 너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라 전부 네가 잘못한 거니? 책임은 너한테 있는 거다. 어머님, 정말 너무하시네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기도 전에 이미 두 귀를 닫으셨고 무조건 아이들을 밖으로 내치라고 저에게 화부터 내셨잖아요. 시모는 끝까지 제가 잘못을 했다며 원인 제공자라고 다시 저한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다가 결국 분노를 참지 못했는지 그 자리에서 비명을 질렀습니다. 시모 때문에 한 번뿐인 결혼식은 또다시 무너지게 되었죠. 신우의 시댁 식구들까지 모여들게 되자 시모는 당황한 눈빛으로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는데 시부가 시모한테 화를 내면서 당장 식장에 들어가 자리에 앉아 있으라며 절대 나오지 말라고 분노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시부가 화를 내자 그제서야 꼬리를 내린 시모는 고개를 떨군 채 얼굴이 붉어진 상태로 급하게 식장으로 달려 들어가려 하시는데 그 순간 계모임 회원분이었던 한 분이 시모한테 달려오시더니 갑자기 머리채를 잡으면서 돈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무슨 상황인지 저희는 알지 못하는 상태라 계모임 회원분을 시모와 떨어뜨려 놓은 뒤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는 순간 그분 입에서 나온 말을 듣게 되는 순간 시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계모임 회원분들 중에 한 분이 상당히 많은 갯돈을 가지고 잠적을 했다며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고 이미 해외로 도망친 것 같다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되었죠. 문제는 시모가 상당히 많은 재산을 갯돈에 집어넣고 있었다는 걸 저희는 뒤늦게 알게 되었는데 그 돈이 무려 2억이나 되는 돈이었고 상당히 많은 회원분들의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사라져버린 그 사람을 잡기 위해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해외로 도망친 상태에서 잡기란 쉽지 않다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소요될 거라는 말을 듣고 말았죠. 몇 달 전에 계모임에 회원 한 명이 들어왔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 준 분이 바로 시모였던 거였어요. 시부는 계모임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몇 번이나 충고했었는데 시모는 그 말을 무시한 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일을 계획하다가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면서 결혼식장에 다른 회원분들까지 들이닥치면서 시모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결혼식장은 난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결국 신우의 시댁 집안은 이런 집안 사람들과 결혼식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면서 그 사람들은 결혼식을 취소까지 하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렀고 신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신우는 결혼식장에 발도 들여볼 수도 없이 파혼 통보를 받게 되었던 거죠.
시부께서 신우의 시댁 어르신들께 고개를 숙이며 최대한 빨리 정리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그분들은 결혼 성사시킬 생각 없다며 결혼식을 취소시켜 버렸습니다. 시모의 잘못된 행동들이 결국 신우의 행복마저 빼앗아가 버리고 말았죠. 결국 시댁 집안은 파혼에 따른 위자료를 물어줄 수밖에 없었고 그날 이후 신우는 시모와 완전 인연을 끊어버린 상태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도 갯돈을 가지고 잠적해버린 범인을 찾기 위해 수사 중에 있지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시모는 신우의 결혼식이 파혼과 갯돈을 사기 맞았다는 거에 상당한 충격을 받았는지 방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시부는 매일같이 한숨을 쉬고 계시네요. 저희 부부도 정말 막막하기만 하네요.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시모의 잘못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는데요. 시부는 그런 시모와의 관계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하고 계신 중입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계시다곤 하지만 되돌리기에는 수습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것 같아요. 대책 없이 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 시모를 보면 답답할 뿐입니다. 아마 본인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 땅을 치며 후회하고 있는 중이시겠죠. 결국 뿌린 대로 모든 걸 걷어들이게 된 것 같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시작되는 월요일 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얼마 전에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었고 양가 집안 상견례 후 식장까지 잡았었어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닥쳐오면서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게 되면서 무난하게 식을 올리게 될 줄 알았던 제 생각과 다르게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 버렸습니다. 문제가 시작된 건 예비신랑과 카페에서 결혼식 관련해 대화를 나누며 한창 바쁘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예비신랑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저장되어 있지 않은 핸드폰 번호를 보더니 안색이 안 좋아졌고 굳어진 표정에서 좋지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게 되었죠. 전화를 받지 않길래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예비신랑은 친엄마의 번호라면서 받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예비신랑과 만나오면서 친모에 대해 어느 정도 듣긴 했었는데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집안을 말아먹을 정도로 심각하게 만들었었고 이 문제로 예비 시부와 이혼까지 하게 되는 심각한 상황까지 이어졌다는 걸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모만 빼고 상견례를 진행했었는데 결혼 소식을 어떻게 알게 된 건지 시도 때도 없이 예비 신랑한테 연락을 시도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으면 번호까지 바꿔서 정신적으로 상당히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전화를 하는 건지 드러나 보자고 쉬지 않고 연락하는 친모의 행동에 불편해진 저는 전화를 받아서 확실하게 의사표현을 하라고 했어요. 예비 신랑도 친모 때문에 짜증이 많이 올라왔는지 전화를 받자마자 화를 냈습니다. 아, 그만 연락하라고 했잖아요. 엄마 때문에 우리 집안이 무너지게 됐는데 왜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아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정말 너무한 거 아니니? 너희 아빠는 그렇다 쳐도 너는 나한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엄마, 요즘에 너무 힘들다. 돈 좀 붙여줄 수 있어? 저한테 전화한 이유가 또 돈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빨아가 놓고 아직도 모자란 거예요? 사지 멀쩡한데
이래서 벌어먹고 살면 되는 거잖아요. 너희 아빠가 벌어오는 돈만 쓸 줄 알았지. 내가 언제 일을 해본 적이 있는 줄 아니? 그렇잖아도 얼마 전에 식당 설거지 일이 나왔길래 설거지 정도야 집에서도 하던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잠깐 해봤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바로 뛰쳐나왔다. 어찌나 양이 많던지 쉴 수 있는 시간도 없더라고. 그리고 이 나이 먹고 내가 일을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잖니.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니까 너희 아빠한테 얘기 좀 잘해서 다시 합치자고 설득 좀 해줘 봐라. 곧 결혼식 올린다면서 엄마 빼놓고 상견례까지 했다던데 너희 아빠한테 그 말 듣자마자 너한테 너무 서운했었다.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결혼 문제인데 엄마가 빠져서야 되겠어? 그 상견례는 무효니까 나중에 다시 일정을 잡는 게 좋을 것 같구나. 그래도 너 결혼하는데 엄마가 자리에 없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니? 결혼식 망칠 일이 있어요? 엄마가 나타나지 않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전화번호 바꾸면서 계속 연락 좀 하지 마세요. 예비신랑은 전화를 끊자마자 많이 힘들었는지 상당히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친모라는 사람은 심각할 정도로 문제가 많았어요. 예비시부와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꽤 오래전에 한 여자가 동네로 이사를 오게 된 적이 있었는데 이쁘장하게 생겨서 동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었나 봐요. 거기에 더해 부침성까지 좋아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과 친해졌었고 시모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끼리 친해지면 좋은 거라 생각한 예비시부는 별 생각 없이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사를 왔던 한 여자가 온 동네를 풍비박산나게 만들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었고 뒤늦게야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을 땐 이미 상황을 정리하기에는 늦어버린 상태였어요. 의문의 여자는 동네 사람들과 어느 정도 친분이 쌓였을 때 어디론가 데리고 갔었는데 그곳은 충격적이게도 노름하는 곳이었어요. 그곳에 방문했던 연령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주부이거나 할 거 없이 시간만 때우는 노인들이었죠. 그러다 보니 새로운 광경을 보게 됐을 때 시각적으로 꽤 자극을 받았는지 너나 할 것 없이 한 자리씩 꿰차고 노름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모도 그런 광경을 처음 겪게 돼서 그런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었고 눈앞에 쌓여있는 돈 뭉치에 이미 이성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곳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이라는 걸 알면서도 한 번 발을 들인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였죠. 의문의 여자가 동네로 이사 왔을 땐 이미 모든 걸 철저하게 계획하고 움직이고 있었다는 걸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 노름방에서 첫날에 돈을 잃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들 상당히 많은 금액의 돈을 쥐고 집으로 돌아갔었습니다. 이미 단맛을 봤기 때문에 그 다음은 부르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죠. 첫날 느꼈던 그때의 희열을 잊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은 둘째 날에 돈을 잃었는데도 다음 날에는 다시 돈을 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쉬지 않고 계속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지자 한 번에 많은 돈을 투자해 본전이라도 찾겠다는 심정으로 무리한 대출까지 받으면서 절대로 해선 안 될 행동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무리한 대출과 함께 집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악순환이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걸 잃게 만들었어요. 예비신랑의 어머니 또한 가족들 몰래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대출받아
집안의 위기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로 결국 예비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저 또한 그분을 만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생각이었을 뿐 예비 신랑 어머니를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저는 알 수 없었지만 뒤에서 몰래 미행을 하면서 뒷조사를 했었는지 예비 신랑과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갑자기 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에 뒤를 돌아봤는데 어떤 아줌마가 저를 노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저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예비 신랑의 어머니라는 걸 알 수 있었고 일부러 저에게 접근했다는 걸 알았던 저는 무덤덤하게 굳어진 얼굴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겠지? 우리 아들과 결혼할 거라더니 예비 시어머니가 궁금하지도 않았었나 봐. 잠깐 대화 좀 나누고 싶은데 시간 좀 줄 수 있지? 언제부터 제 뒤를 쫓아오신 거예요? 재혁 씨가 이 사실을 알면 조용히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결혼식 문제로 그러시는 거면 이런 식으로 대화 나누는 건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나중에 재혁 씨랑 아버님 계실 때 대화를 나누는 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내 가족이 나를 내쳤다고 해서 너까지 나를 무시하는 거야? 조용한 곳에서 대화하고 싶었는데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겠네. 이번 결혼식 때 재혁이 엄마인 내가 참석 안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을 낳아준 엄마인데 그래도 결혼하는 모습은 봐야 하지 않겠어? 아무리 인연을 끊었다 해도 전륜까지 끊어낼 수 없다는 거 너도 잘 알 텐데. 너희 집안이 어디서 살고 있고 재력은 어느 정도인지 대충 알고 있다. 최근에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까지 계약해 줬다며? 그것도 상당히 저렴하게 해줬다던데. 우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배려해 준 건 고마운데 가족지간 임대보단 명의 이전을 해줘야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저희 집안 뒷조사하고 다닌 거예요? 지금 상당히 불쾌한데요. 아무리 재혁 씨 어머님이라 해도 이런 식으로 행동하시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고 오히려 반감심만 일으킨다는 거 모르시지 않을 텐데 굳이 무리해서까지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아들이 결혼한다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가 있어? 남자들이야 뭐든 대충하고 조목조목 따지지 않으니까 넘어갔다 쳐도 나는 다르다. 아무리 연을 끊었다 해도 해야 될 건 해야지. 조만간 내가 예비사돈분들과 나로 상견례를 잡고 싶으니까 그때 다시 진지하게 대화 좀 나눴으면 좋겠구나. 내 말 그대로 전달해 줄 수 있지? 내가 너를 잡아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사돈분들 얼굴 좀 뵙고 싶은 것뿐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자리 좀 마련해 주면 좋을 것 같구나. 글쎄요. 이미 상견례는 끝났고 2번은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오늘 있던 일은 아무래도 재혁 씨도 알아야 될 것 같네요. 불안해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겠어요. 저는 시모가 그동안 저희 가족을 쫓아다니며 뒷조사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모의 행동은 조용히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한 저는 급하게 집으로 돌아와선 예비 신랑한테 곧장 연락을 취했어요.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설명해 주었죠. 좀 전에 바로 일어났던 상황들이라고 하자 예비 신랑도 상당히 놀랐었고 따끔하게 얘기하겠다고 저를 안심시키려 노력했지만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이런 사실을 알게 된 이후 모든 행동 하나하나 조심하시면서 의식적으로 주변을 살피게 되는 일이 생겨버리게 되면서 생활에 많은 지장을 주게 되었고
저 또한 시모가 언제 어디에서나 저를 지켜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정신적으로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도 예비신랑과 시부가 예비시모에게 전화해서 한마디 한 이후부터 저에게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 불안한 마음도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긴장이 풀림과 동시에 또 다른 사건이 저희 가족 앞에 닥쳤습니다. 그날은 부모님과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고개를 돌렸고 저와 눈이 마주친 사람은 충격적이게도 예비신랑의 어머니였어요. 어디서부터 쫓아다닌 건지 아니면 지나가다가 마주치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제 얼굴이 굳어졌고 부모님께 예비시모라고 설명을 해드리자 부모님 역시 좋지 않은 표정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길게 대화하고 싶지 않았는지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먼저 차에 타려는데 시모가 기니 할 말이 있다며 본인과도 상견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황당한 말을 이어나갔어요. 그러면서 차를 가로막더니 아주 잠깐이면 된다고 지금 당장 상견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모의 안내를 받아 식당으로 장소를 옮겼어요. 그런데 조용한 룸이 있는 곳에 자리를 잡은 것도 아니고 시장 근처에 있는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가더니 서둘러 들어오라며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모의 행동 하나하나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저는 불안한 마음에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지만 부모님은 무슨 말을 하려는지 드러나 보자고 콩나물 국밥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모두 한자리에 앉아 안 좋은 공기가 흐르는 가운데 시모가 먼저 어색한 미소로 입을 열었고 대화가 시작되었어요. 이런 음식이 예비사돈 입맛에 더 맞지요? 격식 차린다고 비싼 식당에 가는 것보단 가볍게 이런 자리가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자리가 많이 불편하세요? 저에 대해 어느 정도 들으셨겠지만 제가 지금 가진 게 없어서 이 정도밖에 대접을 못 해드린다는 거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워낙 바쁘신 분들이라 오랜 시간 붙잡을 생각 전혀 없고요. 제 아들 결혼한다는데 그래도 사돈분들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어요? 얼마 전에 예비 며느리와 잠깐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때의 상황을 제 아들한테 쪼르르 가서 얘기했는지 전화 와서는 한바탕 난리를 쳤었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조용히 지냈었는데 저 때문에 많이 불편하셨죠? 제가 오늘 잠깐 얼굴 뵙자고 한 이유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 만나자고 했습니다. 저희 집안이 어떤 상황인지 잘 아시는 것 같아 한 말씀 덧붙이자면 제가 집안의 전 재산을 홀라당 해먹어서 아직까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주위만 맴돌고 있거든요. 그 기간이 벌써 6년이나 됐습니다. 이제 너무 지쳤고 몸도 여기저기 망가지기 시작했는지 약이 없으면 하루를 버틸 수 없을 정도로 상황이 많이 안 좋아졌어요. 마음 같아선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다시 예전처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비 사돈께서 재력이 상당하다면서요. 상가 건물도 몇 개나 가지고 있다던데 그래서 재혁이 아버지한테 상가 임대도 상당히 싸게 내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장사를 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면서요. 이번이 좋은 기회인 건 알지만 자리가 잡힐 때까진 아마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빚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아실 텐데 경제적으로 안정을 되찾으려면 아마 10년은 더 일해야 될 텐데
그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저희 집안에 쌓인 빚 탕감해주면 안 될까요? 제 아들 사이로 데려가실 거니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잖아요. 빚 갚는데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원금을 탕감하기에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 아들을 봐서라도 눈 딱 감고 10억 한꺼번에 탕감해 주시면 앞으로 새며느리를 딸처럼 받들면서 지낼게요. 그래도 제가 재혁이 엄마인데 결혼식은 참석해야 되지 않겠어요? 떳떳하게 나타나고 싶지만 아마 세상 떠날 때까지 그럴 일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안 빚 좀 갚아주세요. 네? 10억이요? 아니, 그 말은 지금 처음 듣는데 빚이 10억이나 된다고요? 아니 도대체 뭔 생각으로 그 많은 돈을 해먹은 거예요? 생각이 그렇게 없어요? 그쪽이 저지른 일을 왜 제가 수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네요. 그리고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았어요. 법적으로 정식 사이도 아닌데 제가 결혼 전부터 10억이라는 큰 돈을 갚아줄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노름의 끝은 패가 망신이라는 거 모르고 그런 일을 저지른 거예요. 본인은 많은 돈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노름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놀아난 거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감당하지 못해 그 많은 돈을 갚기 위해 온몸이 부서져라 일만 하며 살았겠지만 달라지는 거 있었나요? 그리고 제가 예비사이에게 듣기론 최근에도 노름을 끊지 못해 드나들었다면서요? 그건요.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랬어요. 분명 딸 것 같은데 거의 다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큰 거 한 방이면 다시 예전처럼 행복했던 시절로 돌아갈 수 있을 텐데 그게 잘 잡히지 않더라고요. 제가 무슨 능력으로 10억을 갚겠어요? 사돈이 눈 딱 감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앞으로는 쥐죽은 듯이 조용하게 살겠습니다. 제 아들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엄마 잘못 만나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노름에 한 번 맛본 사람은 사지가 절단나도 끝까지 한다더라고요. 제가 도와준다 해도 결국 그쪽은 또다시 집안을 무너뜨리겠죠. 미연아, 아무래도 이 결혼은 힘들 것 같구나. 전륜이라는 게 세상 떠날 때까지 쫓아다니는 거라 우리 집안까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 엄마는 예비 시모의 눈빛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가방에서 서류철 하나를 꺼내 들었고 그 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그건 시부 인감이 찍혀있던 임대 계약서였고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찢어버렸습니다. 엄마의 돌발 행동에 많이 놀랐는지 갑자기 왜 그런 거냐고 찢어진 서류를 다시 주워 모으더니 자기가 실수한 거라도 있냐고 저희 엄마한테 날카로운 시선으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잘 사는 집안이 그 정도도 도와주지 못하냐면서 혼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돈도 많은 집안이 사람 인생 살린다 치고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2번 다시 노름에 손 안 댄다고 했잖아. 믿어달라니까. 그 말을 제가 어떻게 믿어요? 그리고 아까도 설명했지만 아직 결혼식 올리지도 않았어요. 벌써부터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건 누가 봐도 도둑심보 아닌가요? 있는 사람들이 더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네. 당신들 하는 행동을 보니 오래 못 갈 것 같네. 불쌍한 사람 베풀지 않고 모른 척하면 나중엔 패로 돌아온다는 거 몰라? 애초부터 가난한 사람과 노름으로 가난에 빠진 사람과는 엄연히 다르죠. 그쪽이 생각 없이 저지른 행동들 때문에
한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까지도 다녀왔다면 그건 자기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그쪽은 아직 더 쓴맛을 봐야겠네요. 여보세요? 날쌔. 지금 여기 콩나물 국밥집이거든. 그래. 시장 근처에 하나밖에 없는 5,000원 콩나물 국밥집. 이쪽으로 당장 튀어오게.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과의 결혼은 없었던 걸로 해야 될 것 같네. 자네 어머니 때문에 내 딸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잖나. 빚이 10억이라며? 왜 그 말을 나한테 숨긴 거야? 빚이 10억이나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상당히 놀랐었고 그 사실을 숨겼다는 거에 예비 신랑한테 실망을 많이 했었어요. 저희한테까지 피해가 올 수도 있는 문제를 숨기고 있었다는 건 분명 잘못된 행동이었죠. 엄마의 전화 한 통으로 발에 불이 난 듯 순식간에 콩나물 국밥집에 도착한 예비 신랑은 시모를 보자마자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억이라는 빚을 저희 가족에게 말을 하지 않았던 이유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손을 벌리지 않을 생각이었고 시모가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과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해 저희 가족에게 쓸데없는 걱정을 안겨주고 싶지 않아 말을 하지 않았다곤 하지만 예비 시부와 예비 신랑 이름으로도 대출을 몰래 받았던 터라 같이 갚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제가 알게 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예비 신랑은 저와 결혼하면 더는 빚을 갚아줄 생각이 없다고 했지만 예비 시부 혼자 그 많은 돈을 감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테고 시모는 이미 경제적으로 회복하려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그 피해가 고스란히 예비 신랑한테 가게 될 테고 결국 집안 분열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결과였어요. 더군다나 빚이 얼마 되지 않고 거의 다 갚았다는 말을 찰떡같이 믿고 있었던 저 또한 예비 신랑의 거짓말에 상당히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말로는 저와 헤어지기 싫고 결혼은 하고 싶은데 집안의 문제 때문에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아 나중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하려 했다고 별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서로에 대한 신뢰가 깨져버린 상태라 저 또한 예비 신랑의 말을 받아들이는 건 힘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희는 이 문제로 인해 파혼을 하게 되었고 헤어지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과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끝까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죠. 저 또한 꿈꿔왔던 제 삶이 한순간에 무너져 정신적 충격으로 상당히 힘들었었는데 그 사람도 저처럼 많이 힘들었었는지 다시 만나 달라고 애원했지만 도장을 찍는 순간 눈앞에 펼쳐지게 될 제 미래가 너무 선명하게 보여 조금도 만남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강하게 나오면 포기할 줄 알았던 그 사람은 생각했던 거와 다른 행동을 저지르게 되었고 그 소식을 듣게 된 저는 너무 큰 충격에 빠져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 때문에 시작된 일들로 인해 자기 인생까지 망치게 됐다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 그 사람은 친모를 따로 불러 절대로 해선 안 될 짓을 저질렀어요. 친모한테 저녁 한 끼 하자고 늦은 저녁 부른 그 사람은 친모와 함께 식사를 끝낸 뒤 밖에서 그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을 때 뒤에서 차로 돌진을 하게 되었고 그 사고로 인해 친모의 생명이 위독하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못난 사람이라 해도 당신을 낳아준 엄마라고. 지금 생명이 아주 위독하시다며. 도대체
왜 그런 짓을 저지른 거야? 내 인생을 망쳤으니까 놔주기만 하면 뭐해? 내 꼴을 봐. 본인이 잘못한 건 인정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서든 돈 뜯어가려는 그 사람이 어떻게 엄마야? 가족을 먼저 생각했다면 그런 일은 저지르지 말았어야지. 차라리 잘 됐어. 이 세상에 존재해봤자 내 인생 망치기밖에 더해? 내 눈앞에 걸림돌이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방금 위독하다고 했지? 우리 엄마 세상 떠나면 방해할 사람도 없으니까 나랑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나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당신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최소 징역 20년 이상이라고 했어. 심하면 무기징역까지 가게 된다고. 한순간의 잘못이 평생의 인생을 말아먹게 된 거라고. 제 말이 끝나는 순간 그 사람은 오열을 했고 부모를 잘못 만나 자신의 인생을 망치게 된 거라며 한탄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해줄 수가 없었고 그렇게 그 집안은 그 사람 어머니로 인해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부모님은 더 이상 그 집안 식구들한테 접근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머릿속에서 하루빨리 지워버리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이사 계획까지 세우셨습니다. 인연이 아니면 끝내는 게 당연한 거지만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들이라 아직까지 그 충격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될 텐데 회복이 되려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인생 경험했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저희 가족과 엮이지 않았어도 그 집안의 결말은 아마 똑같았겠죠?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 부모 잘못 만나 그런 삶을 살게 된 게 안타깝기만 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들의 인생도 두 번이 아닌 돌아올 수 없는 한 번의 인생이라는 걸 생각하시고 모든 결정에 항상 신중하셨으면 좋겠어요. 돌이키려 해도 이미 던져진 주사위를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길은 언제나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